네, 반갑습니다. DSA 컨설팅 대표 김대영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딴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그 학습 능률 향상 프로그램 이제 고시학원과 쪽에서는 윌땡에서 제가 이제 부산대구 쪽 총괄할 때 개발해서 운영했던 게 있어요. 이제 거기가 영상학원이다 보니까 이제 영상학원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윌땡에서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운영비를 받고 이제 그 학습자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개발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심층 면접 이제 코칭 전국 각지에서 이제 공무원분들, 경찰직 분들, 공기업 대상자분들 이제 코칭하면서 받았던 질문 중에 의외로 제일 많았던 게 원장 선생님, 제가 잠을 잘 못 잘 것 같아요. 쌤, 잠이 잘 안 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거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쪽 관련된 부분은 이제 영상을 한번 올려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질문을 조금 생각보다 많이 받아서 꿀잠 자는 방법, 그러니까 공시생 경시생 분들이 어떻게 하면 잠을 푹 잘 수 있느냐, 이제 여기에 관한 훈련인데,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요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되게 좁고 답답한 곳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그리고 소음이 많은 곳에서는 사실은 잠을 잘 자긴 힘들어요. 근데 왜 우리가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특수부대원들이 이제 아주 적지에서도 본인이 이제 날카롭게 신경을 유지하면서도 잠을 자야 될 때 푹 자고 또 일어나는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능력치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보잖아요. 이제 거기에 관한 훈련 기법들이에요. 이게 일종의 훈련 기법이고, 과학적인 근거는 뭐냐면 자가체면 기법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체면술, 그러니까 쇼 체면하는 분들 때문에 이 체면 기법이 좀 오해가 많은데, 사실은 체면 기법이란 건 자가체면을 기반으로 하는 건데, 학술적인 의미는 그냥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신과 치료에 과학적인 치료 방법으로 인정한 의료치료 행위로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상당수가 이 체면 훈련을 받아 가지고 본인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 중에. 저도 이제 트레이닝을 받았던 곳이 미국의 3대 체면 기관인 곳이 있었는데, 저하고 같은 기수라고 해야 되나? 같은 시기에 이제 교육받았던 분들 중에 보면 국방부에서 파견 나온 연구원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가 뭐 체면 상담 전문가나 뭐 이런 걸로 활동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윌땡에서 코칭 케어 프로그램이 이제 제가 이제 특목대입 분야 쪽에 있던 개발을 중이던 거를 이제 가져와서 좀 해달라고 했을 때, 이제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자가체면 기법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걸 느껴서, 사실은 저는 그 부분만 필요한 건데 그 부분만 훈련 과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터 프랙티셔너까지 다 이수를 했어요. 그게 패키지로 그렇게 해야 된대서 비용이 아주 비쌌습니다. 기간도 아주 오래 걸렸고 비용도 아주 비싼데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고, 저는 제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에서 필요한 부분만 딱 필요한 거여서. 근데 어쨌든 그 당시 때 보면 국방부 쪽에서도 파견 연구원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수해 갔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도시 쪽에. 그런데 이제 어쨌든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는 기법이에요, 자가체면 기법은. 실제로 독일에서 만든, 독일의 그 국가대표 트레이너 쪽, 제가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코치분이 만든 훈련 기법도 있어요. 스포츠 선수들을 위한 국가대표 팀에서 활용되는 그 마인드 컨트롤 훈련 기법. 그 다음에 이제 군에서도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 뭐 어떤 제 개인적인 뭐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거기에서 이제 훈련 받았던 내용들 토대로 이론들을 접목시켜서 단계별로 맞춘 거고, 총 3단계 과정을 여러분들이 거쳐 가셔야 됩니다. 잠 한 번 제대로 자기 힘들다, 그죠? 잠 한 번 제대로 자기 힘든데 총 3가지 단계를 거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무술가로서 무술을 오래 수련한 사람들은, 저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대한검도회 검도는 한 20년 가까이 했어요. 수석지도사본까지 했고, 그 다음에 취미로 생활체육.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현직자분들 대상으로 일반인도 지금 오픈한 물경 칼리 동호회라고,
부산, 울산, 경남, 대구까지도 오세요. 이렇게 멀리서도 오시는데 제가 이제 그 비영리 클럽, 원래는 폐쇄형으로 진행하던 칼리 동호회를 제가 이제 지도사범으로 가르치기도 하죠. 그러니까 무술을 오래 수련한 사람들은 1, 2단계는 자연스럽게 돼요. 3단계 쪽만 보완을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지금 일반 수험생분들은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가정하에 제가 1단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추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이제 공안직을 위한 그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훈련법을 만든 게 있었거든요. 이제 연구 목적에서 만든 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잠시 우리 여기 체력 준비하는 경찰 준비생들하고 공무원 쪽 이제 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훈련 과정에서 넣은 것도 있었는데, 거기에 프로그램만 해도 사실은 이러한 기법들이 어느 정도 녹아져 있었는데, 뭐 어쨌든 1단계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서 손해 볼 건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막 많은 시간도 안 요해요. 하루에 한 5분, 10분 쉴 때 한번 해보세요. 쉴 때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1단계입니다. 1단계.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먼저 개념을 잡고 가야 되는 건, 이거는 철저하게 자가체면 기법을 토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면이란 건 어떤 과학적 구성 원리냐면, 여러분들이 의식세계가 있고 무의식세계가 있는데, 의식세계에서 무의식세계로 넘어가는 데는 경계선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보험회사 직원이 우리한테 와서 아주 안녕하세요 이러면 여러분들은 선입견이라는 보호막이 작동해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아, 저 사람이 웃는 건 나를 좋아해서 웃는 게 아니라 보험을 팔려고 웃는 거구나 라는 선입견이 작동하죠. 그래서 이러한 선입견이 작동하면 자가체면 기법이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의식세계와 무의식세계의 루프를 형성합니다. 길을 형성한다고요. 그러한 길을 형성하는 데는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자발적 동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거 보면 막 체면술사가 막 이렇게 탁 했는데 갑자기 막 체면을 걸려들고 이런 거잖아요. 그건 초능력이에요. 그건 체면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건 초능력이죠. 그래서 체면이란 건 기본적으로 자가체면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뭐 체면 상담 전문가분들이 이제 체면요법을 시작할 때 동의를 얻어요. 그래서 그 대상자분이 의식과 무의식 세계의 그 루프를 형성하는 자발적 동의가 선행돼야지만 효과가 나타나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뢰를 가지고 한번 믿고 따라 해보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 이제 자꾸 불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비판력이, 이제 비판력이라고 하거든요. 아까 비판력 중엔 선입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비판력이 작동하면 이게 효과가 안 나타나요. 무슨 약장수 같죠.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관한 과학적 실험을 아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치과에 갔는데, 이비인후과를 갔다 칩시다.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하더니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짓고는 외발로 서서 꽝충꽝충 뛰고 만세를 부르면서 고함을 질러보세요 하면 여러분들 따라해요. 뭔가 이상하면서도 따라요. 그거는 권위에 의해서 아까 얘기했던 비판력이 약해지면서 루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가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런 과학적 실험 데이터는 많은데 다 생략하고,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냥 믿고 따라해 보세요. 알겠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1단계는 뭐냐면, 그 전에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아야 되는 건, 마인드 컨트롤이란 건 근육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코칭을 하다 보면 제일 잘못된 사례가 뭔지 아세요? 심층 면접을 코칭하다 보면 제일 잘못된 게, 저는 지난날을 후회해요 뭐 이러면서 내가 그때 결단력이 부족했던 거, 내가 그때 의지가 부족했던 게 후회가 돼요 이래요. 근데 그 말에 전제 조건을 가만히 들어보면 결단력이나 의지란 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발휘할 수 있는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결단력, 의지라는 내 마음적인 마음의 컨트롤에 관한 부분은 우리 인체의 근육하고 똑같아요. 내가 지금 나는 지금 10kg도 운동을 체계적으로 안 해서, 근력 운동을 아무것도 안 한 헬린이에요. 헬린이가 갑자기 80kg의 덤벨을 들고 푸시업 이렇게 뭐지? 이거 들 수 있어요 이렇게? 헬린이가 헬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해본 초보자가, 근육 운동 아예 안 했던 사람이 갑자기 40kg, 20kg짜리 바벨 들고 막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냐고요? 못하죠. 왜? 근육이 없으니까. 마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단력이나 의지나 이런 것들은 차근차근 단계를 통해서 훈련을 거쳐야 돼요. 근데 그런 걸 안 거치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무식한 교육 방법에 의해서 위인전기를 보여주면서, 봐라! 저 사람들은 저런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온갖 고난을 다 이겨냈다.
네가 지금 이런 걸 못하는 건 의지 부족이야 라고 매도해 버리죠. 공부할 때도 저 친구는 정말 막 유혹에도 다 이겨내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한 거지? 이러면서 나는 내 마음의 의지가 약하니까 언제든지 계기가 있어서 의지가 강해지면 뭐든지 된다고 생각해서 동기부여 책만 드립다 보고 있죠. 동기부여 영상만 보고 있고. 그게 뭐예요? 전제 조건은 나의 마인드 컨트롤은 나의 의지란 요소로 언제든지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식한 생각이냐면 내 근육은 내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해서 내가 운동을 하나도 안 했지만 이때까지 80kg짜리를 번쩍 들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 똑같아요. 정말 무식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동기부여 영상이나 강연들 대다수는 쓰레기예요. 제가 진짜 단적으로 얘기하면 왜? 이걸 몰라요. 그걸 모르고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어느 날 깨달음을 얻게 되면, 각성하게 되면 내 마음의 의지는 갑자기 내가 근육으로 80kg를 번쩍 들듯이 바뀔 수 있어 라고 내 의지력은 10의 의지력이 갑자기 100의 의지력으로 바뀔 수 있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마인드 컨트롤은 근육하고 똑같아서 아주 작은 성취감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동기부여를 가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취 욕구를 가지고 싶다면 아주 작은 미션을 나한테 주어줘야 돼요. 제일 먼저 할 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이부자리를 깨끗하게 정돈한다. 한번 일어나서 정돈해 보세요. 거기에서 성취감을 얻어보세요. 그러면 나는 근력 운동을 하듯이 내 마인드는 10의 마인드 컨트롤 의지가 11로 상승한 거예요. 그걸 계속 실천해 보세요. 열흘, 일주일, 한 달. 그 다음에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친구를 개는 걸 이제 미션을 완성했다면 그 다음 미션 넘어가는 거예요. 뭐예요? 깨끗하게 씻고 체조 15분 동안 해보자. 국민 체조 좋고 뭐든 좋아요.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특수부대원들은 너 나가고 들어올 때, 나갈 때 철봉에 매달려서 10개 이런 식으로 계속 미션을 주죠. 생활 속에서 단계별 미션을 줘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점차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미션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부여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내 마인드 컨트롤, 나의 근육처럼 계속 그 힘이, 의지력이라는 게 계속 증강해요. 여러분들 게임 세대잖아요. 게임해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제를 깔고 가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특수부대원들처럼 나도 뭔가 의지를 해서 갑자기 내가 내 의지를 탁 해서 잡생각을 물리치고 바로 잠에 들 수 있을 거야 라는 건 없어요. 훈련을 해야 돼요. 엄청난 훈련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자, 제일 첫 번째는 1단계인데 심상훈련 하셔야 돼요. 심상훈련. 나의 감각을 통제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무술가들은 어느 정도 다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저처럼 무술 오래 수련한 사람들은 이게 스파링 중심, 시연용 무술 말고 주짓수든 복싱이든 아니면 검도, 대한검도의 검도든 스파링을 통해서, 타인과의 스파링을 통해서 계속 격렬하게 투쟁하는 그 어떤 무술들은 심상훈련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잡혀 들어가요. 이제 그게 아니라면 2단계부터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완 훈련이 돼야 되는데, 이 이완 훈련을 하는 가장 편한 방법이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완급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에 관한 완급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완급 조절이 가능하려면 이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8단계로 나눈 분도 있는데, 저는 다 생략하고 2단계로만 구축한, 이 두 가지 방법으로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온도에 관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의자에 편안하게 앉으세요. 의자에 편안하게 앉으시고, 두 손을 의자에 팔걸이대에 올려놓으세요. 편안하게. 아니면 자기 무릎 위에 올려도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양손에 얼음이 있다고 상상을 하세요. 이게 상상이 잘 안 되는 분은 실제로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내서, 가거름이 있잖아요. 두 개를 놓고 그 감각을 느껴보세요. 그 감각을 느낀 다음에 잠시 내려놓고 손을 비빈 다음에, 반드시 비벼야 돼요. 왜냐하면 그 얼음 감각을 없애버려야 되니까. 없앤 다음에 내 머릿속으로 인지를 해서 다시 얼음이 있었다, 내가 얼음을 쥐었을 때 그 감각을 떠올리면서 얼음이 있다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호흡을 호흡은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뭐 어떤 특정 호흡이 있긴 한데 그건 지금 아직 안 되기 때문에 2단계에서 호흡 훈련을 할 거라서, 그래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상상만 하세요. 상상만. 잘 안 되면 다시 얼음
손에 넣어쥐고 그 차가운 감각을 느낀 다음에 다시 얼음 내려놓고 물기 닦고 손을 비빈 다음에 다시 넣고 차가운 얼음이 있다고 상상을 하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뜨거운 게 있다고 상상을 하세요. 뜨거운 거는 불을 올려 놓을 수 없으니까 촛불이든 뭐든 좋아요. 아니면 전기레인지도 좋고 가스레인지, 거기에 손을 가까이, 완전히 갖다 대면 상입니다. 그죠? 가까이 가져간 다음에 그 온기를 느끼세요. 온기를 느낀 다음에 그 감각을 그대로 유지한 다음에 다시 손바닥을 비벼야 되겠죠. 당연히 없애줘야 되니까. 비비고 다시 올려놓고 그때 그 뜨거운 감각을 느껴보도록 하세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 만약에 된다면 한 손에는 얼음, 한 손에는 뜨거운 불이 있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상반된 온도가. 한 손. 거기까지 통과했다면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는 무게로 넘어갈 거예요. 무게로 처음에는 가벼운 새 깃털 같은 것이 내 손 위에 앉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뭐 손뭉치라고 상상해도 돼요. 그래서 처음에 잘 안 되면 손뭉치를 위에다 올려놓으세요. 올려놓고 또 없을 때 감각을 느껴보고 또 올려놓을 때 감각을 느껴보세요. 두 가지를 같이 해보세요. 그래서 처음엔 손뭉치예요. 손뭉치 올려놓고 내려놓고 다시 손 비비고 다시 손뭉치가 올라왔을 때 그 감각을 느껴보세요. 무게. 그 다음에 무거운 아령이 있다고 상상을 하세요. 그래서 아마 5kg든 10kg든 아니면 생수병도 상관없어요. 빈손이 아니라 무언가 무거운 물체가 내 손 위에 있다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체의 수치는 구체적이면 좋아요. 그러면 생수병이면 생수병이라고 먼저 생수병을 진 다음에 내려놓고 다시 손을 비비고 다시 손을 펼친 다음에 생수병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눈은 감아도 되고 눈은 떠도 돼요. 근데 눈을 감으면 더 집중이 잘 돼요. 상상하세요. 그 다음에 내 손 위에 물체를 상상해도 돼요. 눈을 감은 상태에서. 자,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는 그게 이제 된다면 한 손에는 손뭉치, 한 손에는 생수병이 있다고 상상을 하세요. 양손을 번갈아 가면서 상상하세요. 그게 요 단계예요. 요 단계. 심상훈련에서 이 이완훈련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이 심상훈련은 여러분들의 꿀잠을 자기 위한 1단계에게도 해당되지만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높여주는 훈련 방법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든지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란 말은 삼갑시다. 왜냐면 그건 정신과 치료를 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평소에 울컥울컥 하는 감정을 잘 느낀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 내 몸이 내가 통제가 잘 안 된다는 걸 느낀다. 내 마음이 잘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느낄 때 이 심상훈련을 많이 할수록 좋아요. 이거는 실제로 국가대표급 스포츠 선수들한테도 세계 유명 코치진이 훈련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이제 8단계까지 있어요. 그쪽에서는. 그래서 뭐 손에 납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지를 이 감각을 훈련하는 걸 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목적이 꿀잠이라는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요것만 통과하셔도 아주 훌륭해요. 일단은 이번 1편은 요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요게 되고 나면 2단계 호흡 훈련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단계는 자가 암시를 통해서 내 몸을 이완시키고 긴장시키는 훈련. 아까 얘기했던 의식세계와 무의식세계의 루프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기법들을 그 코칭 케어 프로그램 안에도 자연스럽게 녹여놨고, 그 다음에 이제 심층면접 기법에도 보면 제가 이제 심층면접 코칭 하다 보면 이건 스피치 시험이 아니랬잖아요. 자신의 삶의 철학에 가는 부분인데 간혹 가다가 왜곡 현상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과거에 큰 트라우마를 겪었다든지 아니면 본인 성장 환경에 따라서 본인의 가치 기준점이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이제 이러한 기법들을 통해서 자극을 통해서 이제 그거를 펼치는 작업을 하기도 해요. 밀코바는 그게 좀 심해요. 그래서 밀코반에서는 그 밀착 코칭과 소수로 진행되는 그 행동 교정 양식이 들어가는데 그걸 못 견디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1 코칭은, 온라인 코칭은 그게 자연스럽게 녹여져 있어서 그렇게 거부 반응 없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거고. 어쨌든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광고, 상업, 뭐 어디든 다 이 기법들은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 훈련을 한번 먼저 해보십시오. 요게 1단계입니다. 요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2단계 다음에 안내 영상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